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서 여자들은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을 때 자존심이 상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더 좋아하기보다 내 남자가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없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게 일시적인 테크닉이나 또는 어떤 방법들로 그런 걸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곧 바닥이 드러나요. 그리고 바닥이 드러난 순간 또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치에 맞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위 수준의 얼라이먼트가 돼야 됩니다. 내 남자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싶다는 거는 어디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냐면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만 내 남자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요. 인간한테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남자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인간과 남자한테도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내 남자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간들한테 별로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야. 남자들한테 별로 인기 있는 여자도 아니야. 그런데 내 남자한테 엄청 사랑받아. 그거는 내 남자가 스토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되고요. 내가 인간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남자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야 자연스럽게 내 남자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 수준부터 얼라이먼트 돼야 된다 라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그러면 제일 위에 인간 수준부터 얼라이먼트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일단 인간을 좋아해야 돼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뱀이 너무 싫어요. 근데 뱀이 자기야 사랑해 하면서 나한테 막 달려와요. 그 사랑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크기는 내가 사랑을 하는 크기와 비례해요. 저 사람이 나를 100을 사랑해 주더라도 난 저 사람을 50밖에 사랑하지 않아. 결국 50밖에 못 받는다. 아무리 저기서 나를 사랑해줘도 내가 받을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을 마치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뱀처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릴 때 유기나 방치 또는 가정폭력을 막 시달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걸 어릴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이라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보호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어. 그리고 방치, 폭력, 유기 막 이런 경험을 당했어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혐오가 생겨요. 인간 혐오. 인간이 마치 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인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인간을 사랑하는 크기가 내 남자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인간으로서의 내 삶을 좋아해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내 삶을 좋아해야 되는데 성장 과정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엄마가 나를 임신했어. 그런데 임신해서 아빠랑 이혼하지 못했어. 나를 임신한 것 때문에 아빠랑 결혼했어. 그래서 엄마가 힘들게 살아. 그래서 내 삶의 존재와 가치는 내 엄마의 삶을 망가뜨린 거야. 그런 경우에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재밌게 살고 내가 인간임을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생명 때문에 엄마의 삶이 망가졌어. 이러면은 내가 인간으로서 사는데 죄의식이 느껴지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를 꼭 털고 가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인간에 대한 혐오가 있다거나 내 삶의 행복에 죄책감이 있는 경우 꼭 털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행복에 죄책감이 있다. 이러면은 사랑에 관련돼서 어떻게 또 설명드릴 수 있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날 사랑해줘요? 아니 길거리 다니다가도 강아지들 보면은 병 들어있는 강아지보다는 막 이렇게 꼬리치고 예쁜 강아지가 더 예쁘지 않아요? 물론 병 들어있는 강아지한테 동정은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동정이잖아요. 그걸 이제 사랑의 종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사랑이죠. 하지만 행복한 사랑, 정말 너 너무 예뻐, 너무 좋아. 그럴 때는 행복한 강아지한테 더 많은 사랑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삶이 일단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삶이. 그래서 인간에 대한 혐오 털고 가셔야 되고 내 행복에 대한 죄의식이 있다. 이런 거 꼭 털고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인간한테 잘 기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존성을 잘못된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의존성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밝혀낸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가 존 볼비란 분인데 존 볼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젖을 달라고 울거나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행위는 생존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일본의 심리학자인 하세가와 야스조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힘들면 도와달라 말해요.
하세가와 야스조는 어떤 분이냐면 장애인이에요. 그분이 이제 일본의 폭주족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불량 청소년. 그래서 막 가정사도 안 좋고 막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장애인이 됐어요. 장애인이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 가정도 불행하고 내 삶도 불행하고 내가 장애까지 입었고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휠체어를 몰고 어떻게 했냐면 바닷가에 가서 내가 절벽에 떨어져 죽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횡패를 부리고 가려고 한 거예요. 횡패를 어떻게 부렸냐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어이 아저씨 나 저기 전철역까지 휠체어 좀 밀어줘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 아저씨가 전철역까지 휠체어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다가 전철역에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휠체어 때문에 좀 못 내려가니까 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또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횡패를 부리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준다는 얘기죠. 인간은 누구를 돕고 싶어하는 심리가 다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인간한테 잘 기대지 못하면은 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받는다는 건 달라고 해야 주는 거 아닙니까? 달라고 해야 주는 겁니다. 내가 잘 기대고 인간한테 잘 의지하고 인간한테 잘 부탁하고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좀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성장 과정에서 이제 편부모 과정이라든가 또는 가정 환경이 좀 불우해가지고 부모에게 요청이나 도움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간한테 잘 못 기대요. 그래서 인간한테도 잘 기댈 수 있어야 된다. 도움을 잘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재밌는 유튜브 방송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아요. 이제 백만장자들이 자기 걸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 돈, 인맥, 가지고 있는 연락처 싹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찍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공을 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도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룻밤 재워주지 않을래요? 내가 빵을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빵을 한 끼만 좀 주시지 않을래요? 대신 제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싶은데 직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으로써 부자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교훈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라.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받지도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움만 받으려고 그래. 그 사람은 갓난아이일 뿐이에요. 그죠? 결국 실제로 그들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이 힘들 때 도와줄 수도 있어야 돼요.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냥 싹 보고 그냥 휙 지나가요. 아우 저 사람 뭐야 불결해 이러면서. 과연 그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책임감이라고 그래요. 책임감.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감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일단 내 자신을 다 책임질 줄 알아.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변을 책임질 줄 알아. 그럼 주변 사람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민을 다 책임질 거야. 그러면 시장도 될 수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들 다 책임질 거야. 그 사람들 대통령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전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 부처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책임감에서 비롯된다.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다. 방금 전까지 인간 수준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남자보다 내가 인간 수준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내 남자가 나를 더 많이 좋아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인간 수준이 됐으면 이제 남자 수준에서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내 남자가 여자한테 인기 있는 것보다 내가 남자한테 인기 있는 수준이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크기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자 수준의 얼라이먼트가 되어야 되는데 또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첫째는요. 남자를 좋아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뱀을 싫어하는데 뱀한테 사랑 못 받습니다. 내가 남자를 혐오하는데 남자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일단 남자를 많이 좋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 과정에서 폭력을 경험하신 분도 있어요. 아버지 폭력, 남자한테 당한 성폭력 이런 것들 경우에는 남자에 대한 혐오 반응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그들이 나쁜 남자이지 남자 전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또라이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집단이 있으면 일정 수준은 또라이가 있어.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놈들을 만났던 것이지 남자 전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피해를 준 남자들이 있다? 그들이 나쁜 남자들이지 남자 전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를 많이 좋아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여자임을 좋아해야 돼요. 여자임을. 남녀 차별에 강한 문화가 있죠. 중동 같은 경우에 특히 심하고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에서 그게 좀 심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동양 문화에서 좀 많이 심해요. 여성들도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성들도 사회적 기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자는 열등하고 남자는 우월해. 뭐 이런 풍토가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자에 대한 적개심이 생겨요. 남자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임을 좋아해라. 여자임을 좋아해야 됩니다. 성차별 많이 겪으신 분들이 내가 여자임을 좀 수치스러워하세요. 난 여자인 게 싫어.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날 거야.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한테 사랑 못 받아요. 예. 따라서 내가 여자임을 많이 좋아하시고요. 여자임을 과시하세요. 내가 여자로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복장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여자처럼 막 구두 신고 다니고 여자 복장을 하고 다니고 좀 이상하잖아요.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무의식적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여자는 이런 형태가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좀 과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짧은 치마, 높은 구두, 진한 화장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죠. 여자임을 충분히 과시하고요. 본인이 여자임을 즐기십시오. 세 번째, 남자한테 잘 기대십시오. 남자한테 잘 부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성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가 남자한테 기대면 내가 나약한 여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좋은 남자 못 만나요. 남자한테 기댄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자연의 섭리죠. 우리가 구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건데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가 남자에 필요하다 뭐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남자의 필요성이 물리적 그 에너지. 힘들고 있을 때 부인이 막 이렇게 드는 것보다 여보 좀 들어줘. 그럼 남편이 번쩍번쩍 들고 이러잖아요. 어디 고장나고 있는 거 고치는 거예요. 여자보다 남자들이 좀 더 잘합니다. 남자들은 뇌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또는 이제 경제력. 그 경제적인 차이를 남녀 차별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계신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 소득 차이는요. 남녀 차별에 대한 문화가 아니라 남자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직군의 월급 차이인 거예요. 이런 거죠. 석유 시추공을 뚫어. 그거 돈 많이 벌거든요. 근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구조에 따른 직군의 차이가 소득을 결정하는 것이지 이게 차별의 문화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도 잘 기대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경제적인 것들 또는 물리적인 것들. 그래서요. 부부 상담하다 보면 재밌는 게 보이는 게 한 아내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저한테 선물 하나 사준 적이 없는데 이 남자가 바람 피더니 나가서 상간녀한테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주더라고. 그 남자는 수백만 원짜리 경제적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남자인 거예요. 밖에 있는 여자는 그걸 받아가고 안에 있는 여자는 그걸 못 받아가. 못 받아간 사람이 잘못입니다. 기대지 못하면 사랑도 못 받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가 남자한테 기대서 남자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남자에게 도움이 되는 여자가 돼야 돼요. 내가 도움만 받으면 그건 꽃뱀이지. 물리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만 계속 받아. 그럼 내가 진짜 나약한 사람이고 내가 꽃뱀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또 남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자가 돼야 돼요. 그럼 남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야 되느냐? 대표적인 게 외로움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여자들은 감성적인 동물이라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남자들은 이성적인 동물이라 외로움을 안 느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외로움의 정서는요. 남자들이 훨씬 크게 느껴요. 이거는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나와 있어요. 외로움이란 정서는 남자들의 어떻게 보면 상징 같은 겁니다. 남자들 이제 그 외로움을 즐기기도 하잖아요.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혼자 말 타고 가가지고 총차고 딱 가서 막 따라바라밤 하면서 이렇게 막 나오고 하잖아요. 고독과 외로움은요. 여성보다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느껴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집단을 형성하게 뇌구조가 진화해 왔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보세요. 할머니들은 뭐 동창 모임도 있고 동네 모임도 있고 뭐 이렇게 잘 어울려. 근데 할아버지들은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뒷방에 가가지고 텔레비나 보고 계시다가 담배나 피우고 계시다가 그러고 돌아가신다고. 남자들은 이제 외로움이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성들보다 집단을 형성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서 그래요. 남자에게 도움되는 여자는 어떤 여자다? 남자의 외로움을 잘 해결해주는 여자가 남자에게 도움이 되는 여자다 라고 말씀드리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를 좀 하자면 내가 내 남자한테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인간 수준에서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라. 내 남자보다 더. 그리고 이성 간의 관계, 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내가 남자에게 사랑받는 크기가 훨씬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일단 내 삶이 좋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내 생명이 좋아야 돼요.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자임이 좋아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요.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단추니까 꼭 잘 꿰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